클론 전쟁 시기의 메카닉들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즌2. 오늘은 세레노 행성의 백작인 두쿠의 은하계의 단 하나뿐인 개인 우주선이자 그 작동 원리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 솔라 세일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빛 이온 엔진들이 줄을 이루는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거대한 돛을 달고 유유히 비행하는 두쿠 백작의 우주선은 굉장히 이례적인 기체였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풍으로 이동할 것 같은 이름과는 다르게 본래 스타워즈에서 솔라 세일러라 함은 주로 타키온 입자나 자외선 레이저로 움직이는 우주선이었는데요. 이 솔라 세일러들은 우주선의 속도가 붙을 때까지 넓은 돛을 펼쳐 이동하다가 적정 수준의 속도에 도달하면 초공간 도약을 하는 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성간 이동에 있어서 솔라 세일러들은 제작 단가가 싸서 대량 생산을 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항성 근처에 있어야 최고의 성능을 선보인다는 점, 돛이 달 크기 정도로 우주선에 비해 아주 거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주 작은 우주 쓰레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대 우주 여행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금방 퇴장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라 세일러에는 그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특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연료를 쓰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시스 군주의 길을 걷기로 한 두쿠 백작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두쿠 백작이 처음부터 우주선을 통째로 갖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두쿠는 제다의 기사단을 나선 뒤 은하계를 여행하다 은하공화국 건국 이전에 설립된 그리 엔클레이브 문명 세력권에서 그들의 고대 유물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쿠의 솔라 세일러에 달린 돛이었죠. 그리 문명은 고대의 하이퍼게이트라는 문을 통해 처음으로 초공간 도약에 성공한 문명이기도 했는데요. 두쿠는 이들 그리 문명이 디자인한 현대 기술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돛에 흥미를 갖고 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쿠는 분리주의 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여러 세력을 규합하는 가운데 지오노시스의 포글더레서 대공에게 이 돛과 호환이 될 만한 솔라 세일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오노시스인들은 고대부터 중력이 약한 지오노시스 행성 대기권 내에서 이동해 쓰기 위해 함체에 큰 돛이 달린 함선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요. 이 기술은 지오노시스인들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고대의 기술이라 여겨지고 사라졌지만 두쿠는 이러한 지오노시스인들의 역사를 존중하고자 포글에게 솔라 세일러의 제작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분리주의 운동의 수장이 지오노시스 행성의 유서 깊은 돛 달린 함선의 역사를 알고 이에 기인한 커스텀 요트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자 포글 대공은 아주 흡족해했고 이에 허플라파사 티스크 조선공 연합이란 회사를 통해 퍼노르카 116 성간슬루프란 이름의 두쿠 백작만의 유일무이한 솔라 세일러를 개발해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허플라파사는 아사즈 벤트리스의 기니벡스 전투기, 지오노시스의 국지방어기인 난텍스 전투기를 생산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쿠의 퍼노르카 솔라 세일러는 전장 15.2m, 전폭 4.6m, 정고 4.8m짜리 우주선으로 거대한 돛을 전개하면 105.16m에 달했습니다. 고대 기술이 탑재된 우주선임에도 두쿠의 솔라 세일러는 대기권 내 최고 시속 1600km에 하이퍼드라이브 등급은 1.5에서 1등급이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솔라 세일러 기체란 점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까지 갖고 있기에 두쿠 백작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여유롭게 공화국과 분립화령 행성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투용 기체가 아니었기에 솔라 세일러에는 어떠한 무장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84개의 소형 견인 혹은 리펄서 프로젝터들이 선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근방의 소행성지대나 작은 우주선을 당기거나 밀 수는 있었지만 이마저도 애초에 안정적인 항해를 위해 달린 기술이었기에 공격에 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라 세일러에는 무장은 없더라도 아주 두터운 3중 방어막이 우주선을 감싸고 있어 방어력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FA4 파일럿 드로이드 하나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솔라 세일러는 통상 파일럿 2인에 엔지니어 1인, 승객 1인이 탑승하지만 추가 인원이 탑승할 경우에는 서 있는 승객을 최대 10인까지 우주선 후방의 승객칸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지오노시스 전투 발발과 동시에 두쿠는 자신의 오랜 스승인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와 결투 끝에 패배하여 도주해야만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밀 경납고에 있었던 퍼누루카 슬루프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나 코러산트의 공업구역에 있던 자신의 스승 다스 시디어스를 만났습니다. 이후 클론 전쟁기에 두쿠는 자신의 솔라 세일러의 복제품으로 추정되는 우주선을 최소 한 척 갖고 있어 아사즈 벤트리스나 사바즈 오프레스 등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빌려주곤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쟁기 동안 두쿠 외에도 다른 이들이 퍼노루카 슬루프를 사용하는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쿠는 클론 전쟁기에 반코 행성 상공에서 제다의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오비안 케노비에게 추격을 당하던 도중 우주선이 격추되는 일을 겪습니다. 두쿠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내 현장에 나타난 오나카 해적단의 인질로 잡혀 신병과 우주선 모두 빼앗기게 되는데요. 두쿠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이후 오나카 해적단이 두쿠의 솔라세일러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겁을 먹고 두쿠에게 넘겨주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두쿠가 자이게리아 행성 그리고 파이크 조직 세력권인 오바디아에 갈 때 자신의 솔라세일러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오나카 해적단으로부터 최소한 도출, 더 나아가서는 우주선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쿠의 솔라세일러는 본래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제작 당시 아미달라 여왕의 나부 황실 우주선으로 제한되었던 디자인으로 이후에 에피소드 2 제작 시기에 접어들어 곤충형의 지오노시스 우주선으로 재활용된 기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비와 물방개 사이의 컨셉이라고 하네요. 조종석의 경우 본래 리무진처럼 파일럿만 조종석에 타있는 구조로 디자인되었지만 영화 촬영 중에 두쿠 백작이 파일럿 옆에 앉은 장면이 추가되기로 결정되면서 방울 형태의 조종석이 우주선 동체 앞에 붙어있다는 식으로 모습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